이미 저렇게 감금돼 계신 거는 우리 헌법이 무시당하고 감금돼 있는 거고 우리 주권이 감금돼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발근해 광장의 김희종입니다. 오늘 또 귀한 손님이 자유발언 때 순서로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이렇게 먼 길로 또 찾아주신 분이 계신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 김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 서울 근교에 사신진 않으셔서 좀 먼 길을 오셔서 제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저희 발근해 광장에서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편하게 네, 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좀 할 이야기는 이렇게 좀 포인트로 적어 왔는데요. 제가 요 발근해 광장에 나온 거는 그래도 또 김희종님께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짜뉴스 이런 거를 많이 진실을 밝혀주시고 애쓰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자세히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언론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뽑아줬는데 왜 저렇게 했지 하는 식으로 좀 실망감도 갖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요 태평 김일성 교수님 방송을 좀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를 막 이야기를 해주는데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게 막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되면서 또 이제 김희종님 김희종님은 좀 한참 있다가 이 방송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지난날의 영상 이런 게 막 보여주시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방송에서 내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것만 봤는데 이제 발근해 광장에서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 외국에 나가갖고 하신 거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너무 단아하게 잘하시고 참 당차게 잘하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너무 어리석었구나. 저런 분을 그 언론에 속아가지고 감옥에 참 구치소에 우리 국민들이 보냈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울기도 울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물론 이미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났죠, 그죠? 문재인의 죄라든지 민주당의 죄 이런 게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참 문제로 느껴지는 의식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법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선거를 했다고. 그 선거는 불법 선거거든요. 5구 대선은 불법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 3월 10일 위헌 파면 선거가 그게 위헌이기 때문에 그런데 5구 대선 또한 불법인데 그거다 또 부정을 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범죄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 벗어나고 아무리 시간이 흘렀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은 지금 구치소에서 법정하고 그 불의한 법정과 싸우고 계세요. 왜냐하면 거부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죄 짓지도 않는 걸 갖고 막 형을 살리고 벌금을 매기고 이래 하잖아요. 그래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합법적인 대통령님은 18대 대통령밖에 없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이 현직 대통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용어를 잘 써야 됩니다. 문재인 보고는 대통령이라 하면 안 돼요. 대통령으로 해가하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이렇게 적어 왔는데 이거를 좀 읽어 드릴게요.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할게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히 발근해 광장 이렇게 보시고 또 이렇게 좋았다고 또 많은 것을 알게 되셨다고 얘기한 게 저한테도 좀 큰 선물 같은 말씀이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준비하신 말씀 한번 이제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온 이유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불법 대선인지도 모르고 선거로 당선되었다고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이 답답해서 그 의식에서부터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가려지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죄자인 문재인이 3년이 넘도록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대통령의 탄핵되는 조건에 대해서 제가 법조항을 좀 찾아와 봤습니다. 헌법 65조에 보면 대통령이 공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내란죄나 헌법에 명시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님은 탄핵당할 이유가 없으실 분인데 2017년 3월 10일 위헌 파면 선고를 당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헌법을 잘 아는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를 내린 것은 8명의 재판관들 자신이 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요, 북한에나 있을 수 있는 인민재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뇌물 받은 것도 하나도 없으시고, 또 그때 당시 언론에서 보도하던 온갖 추잡한 죄들 다 저들이 만들어낸 허위, 왜곡, 조작된 거짓 가짜뉴스였지 않습니까? 왜곡, 조작, 거짓,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세뇌시켜 집단 망상증에 빠지게 한 후 인민재판, 사기 탄핵, 부정선거, 정권 찬탈을 한 자가 문재인입니다. 그래놓고서는 촛불혁명이라며 외국에 나갈 때 태극 배지를 빼고 촛불 배지를 달고 나가는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촛불은 죄 없는 대통령님을 강제로 끌어내리기 위해 벌어진 난동이었습니다. 물론 빨갱이 입장에서 보면 혁명이겠지만 정상적인 대한민국 헌법으로 비추어 보면 그것은 촛불 난동이었습니다. 주범인 홍석현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 JTBC를 통해 제일 먼저 왜곡, 조작, 거짓,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국민들을 망상증에 빠지게 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끔 한 후 최서원씨를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 대통령님과 연루시킨 후 국민의 공분을 일으켜 벌어진 난동이었습니다. 형법 84조의 내란죄를 보면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첫째,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둘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은 촛불난동을 일으킨 후 위헌 파면, 불법 대선을 통해 대통령직을 강탈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란 말입니까? 황교안 씨에게 묻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위헌 파면이 불법인 줄 알면서 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선포하셨는지요? 당신은 법을 공부하여 검찰까지 한 사람이 아닙니까? 헌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탄핵당할 죄를 지으셨습니까? 사람은 속여도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당장 회개하세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님, 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을 주동하고 나서셨습니까?
당신이 헌법을 제대로 아는 진정한 대한민국 검찰이고 법조인이라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위헌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되고 문재인부터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을 위해 앞장섰지요. 왜 그러셨나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 아줌마가 봐도 엄연히 불법임을 알 수 있는데 당신은 일개 아줌마보다 법을 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 자격이 있습니까? 우두머리 도둑놈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 조무래기 조국은 뭐하러 잡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용어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잘못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언어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탄핵. 탄핵은 법률,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야는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퇴진, 진용을 갖춘 구성원 전체나 그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문재인은 불법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범죄자이므로 체포해야 될 대상이지 위 세 가지 용어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재인의 잘못을 요구하면서 이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문재인을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대통령직을 잘못하니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맞습니까? 특히 이 용어들을 사용하며 국민들에게 문재인이 대통령인 것을 각인시키고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정광훈, 조원진 그리고 자칭 보수 우파 논객들, 어떻게 불법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됩니까? 진실 99%를 말하고 1%의 거짓말을 한다면 그 말들은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마시는 물에 1%의 독을 넣으면 그 물을 마실 수 없듯이 말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지난번에 WCC와 WEA 탈퇴한다고 공포를 했었는데 진실로 WCC, WEA 탈퇴하셨나요? 그리고 문재인이 불법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면서 문재인 체포,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를 외치지 않고 탄핵, 하야를 외치며 국민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도록 교묘하게 국민들을 속이시나요? 조원진 씨,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인입니까? 석방을 외치게, 석방은 죄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게 석방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가 없으시므로 바로 청와대로 복귀하셔야 된다는 말을 왜 외치지 않나요? 당신도 정광훈처럼 탄핵, 하야, 퇴진을 외치며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9일 불법 대선에 왜 참여하셨습니까? 당신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한다면 2017년 3월 9일 위헌 파면부터 목숨을 걸고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7년 5월 9일 불법 대선은 참여를 할 것이 아니라 선거 거부 운동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을 따르는 순수한 애국자들을 언제까지 이용하실 겁니까? 그리고 얼마 전 청와대에 다녀온 12명의 목사님들께 묻습니다. 문재인이 부른다고 청와대에 가셨다면 나단 선지자처럼 문재인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문재인 눈치 보고 아부만 하고 왔다면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범죄자 문재인의 종입니다. 앞으로 차세대 주민등록증 자동 발급 시스템을 갖춘다지요. 그렇게 되면 무작위로 자동 생성되는 주민번호 6자리에 의해 부정선거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의식으로 이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벌이는 선거에 참여하여 저들의 행위를 합법화시켜 줄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님 복귀 전 치러지는 모든 선거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부정선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에 참여하면 할수록 저들을 돕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증 자동 발급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유령 투표자, 유령 주민등록증, 유령 여권 등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미 중국인들이 그 유령 신분증과 유령 여권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 여러 나라로 여행하고 다닌다는 첩보도 있는데, 이런 악한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지른 저자들을 계속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정권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지시를 받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멀잖아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전락하여 우리의 자유는 다 뺏기고 국민의 주권은 사라지고 저들의 노예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요즘 2020 4.15 부정선거를 바로잡겠다고 블랙 시위를 하는 민경욱씨, 문제의 뿌리인 2017 3.10 위헌 파면, 2017 5월 9일 불법 대선의 선거는 묻어둔 채 가지만 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황교안, 정광훈, 조원진 총선으로 이기자고 그렇게 외쳐서 많은 국민들이 총선에 참여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신이 진정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싶다면 2017년 3월 10일 위헌 파면과 2017년 5월 9일 불법 대선 부정선거부터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국을 하려면 정직하고 똑바르게 하세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청와대 복귀하시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헌법이 바로 서야 부정선거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보수 우파 농객이라고 칭하는 정규재, 조갑재, 고성국, 성창경, 성재준, 그리고 신의 한수, 공병호, 황장수, 그 외 등등 말끝마다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데 문재인이 대통령 맞습니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이 전 대통령님이십니까? 현재 불이한 재판을 거부하며 구치소에서 싸우고 계시는데 당신들은 그런 대통령님을 묻어두고 문재인 보고 대통령이라 부르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전 대통령이라고 칭합니까? 당신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맞습니까? 보수 우파 농객 맞습니까? 숨겨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문재인의 잘못을 아무리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도둑놈을 묵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지 마세요. 어리석게 속는 국민보다 깨어나 진실을 아는 국민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명심하세요. 애국을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집에 강도가 들어와 부모를 감금하고 자신이 부모 행세한다고 강도가 부모 될 수 있습니까? 자식이 힘이 붙이면 경찰을 부르든지 더 힘센 사람에게 요청을 하여 강도를 잡고 부모를 찾아야 그 집안이 바로 서지, 강도를 부모로 인정하고 있으면 그 강도가 그 자식들을 곱게 잘 키워줄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곡, 조작, 거짓, 가짜뉴스에 속아 걸린 집단 망상증에서 하루속히 깨어나 문재인 체포,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라는 진실된 원칙에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홍빠, 황빠, 윤빠, 전빠, 조빠 계속 그렇게 거짓 리더들에게 속아서 휘둘리면 대한민국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정상화되기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로 차리고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외치는가, 진실을 똑바로 외치는가를 잘 파악하여 진실을 제대로 외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지지하던 사람이라도 호통을 쳐서 올바른 진실을 외치도록 하는 것이 성숙된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문재인 체포,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입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외치는 자는 다 거짓을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올바른 야당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배지 달고 있는 자들은 다 불법에 가담한 자들이기 때문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이 정신을 차려 무엇이 진실인지를 똑바로 알고 올바른 원칙을 외칠 때 트럼프 대통령님께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하고 문재인을 체포해 주실 것입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을 꼼짝 못하게 하신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문재인을 체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문재인을 체포한 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복귀하시지 않으시고 문재인과 똑같은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현재보다 더 나빠지므로 국민이 깨어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시진핑하고 결탁해 주한미군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대구 지역에 우한 폐렴을 고의적으로 퍼뜨리고 중공국적인 조선족들에게 한국인 여권까지 발급해줘서 미국에까지 우한 폐렴을 퍼뜨린 정황이 포착되어 조사해달라고 태평 김일성 교수님이 미국 백악관에 문재인 체포 청원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은 105만 명을 넘어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청원, 역사상 유례에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재인 체포는 전 세계인들이 알고 동참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은 얼마 전 천명을 하셨습니다. 절대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미국 좌파 방송인 CNN만 보도하여 마치 바이든이 이길 것처럼 보도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오바마 8년 집권 동안 신앙의 자유도 뺏기고 경제도 폭망하여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 후인지라 이제 민주당의 거짓말에서 깨어나 트럼프 대통령님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은 분명히 재선되실 것입니다. 그래야 미국도 정상화되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님의 재선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지난 3월 26일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님이 체포명령을 내렸습니다. 마두로는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하고 체포명령을 내리는데 문재인은 바이러스 테러를 미국 국민들을 향해 자행한 자입니다. 그것은 문재인이 감히 미국을 직접 공격한 것입니다. 자국민의 안위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나라와 결혼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이 일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이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빨갱이요. 대통령직을 불법으로 찬탈한 범죄자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해야 할 자들은 저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사라진다고 말씀하셨고 죄 없는 사람을 재판정에서 죄를 덮어 씌우는 자들은 또한 사라질 것이라고 쉬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곧 사라질 안개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주권을 문재인 체포, 백악관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행사하며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로 복귀시켜드리고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워 우리의 주권도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줍시다. 내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나? 내 한 사람이 외친다고 되겠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에서는 벗어나세요. 내 한 사람은 하나의 작은 점밖에 안 되지만 선도 점이 모여서 선이 됩니다. 그 선이 굵어지면 띠가 됩니다. 우리 굵고 든든한 진실의 띠를 만들어 저 거짓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을 묶어버립시다.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님 서거하신 지 41년이 되는 날이었지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일해오신 훌륭한 대통령님은 이승만 대통령님과 박정희 대통령님과 박근혜 대통령님 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국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만드신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해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매일 아침에 외웠던 거죠. 희정님 외우셨어요? 저희 때도 걸려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말하고 막 외우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맞아요. 제가 국민교육헌장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 예, 그러면 좀 더. 그 예. 자,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정의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붙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여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꽃 앞날을 바라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그죠?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네. 많이 준비를 하셨네요. 네.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긴 하지만은 네. 좀 많이 자제를 했고 또 이렇게 이제 뭐 글을 잘 못 적어가지고 충분히 마음만큼 다 표현을 못했습니다. 네, 충분히 한 10명이 해야 되는 네. 얘기를 혼자 하신 것 같이 되게 묵직하게 다가와서 네,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제 다른 것도 다 뭐 잘 이해가 되고 그랬지만 특히 그 강도로 이렇게 비유하신 말씀이 참 와닿네요. 좀 이해가 잘 되죠. 네, 지금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네. 그게요. 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보면은 혹자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은 복귀하는 거는 나이도 많고 또 세월도 많이 흘렀고 힘들다. 그냥 집에 가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안 됩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님이 저렇게 감금되어 계신 거는 우리 헌법이 무시당하고 감금되어 있는 거고 우리 주권이 감금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바로 서기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시는 거는 우리 헌법이 바로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박근혜 대통령님 복귀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또 죄를 안 지으셨잖아요. 죄를 안 짓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 죄밖에 없는데 죄라면 진짜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감옥에서 몇 년 동안을 오랜 시간을 고생하시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님을 생각하고 유영수 여사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이 해오신 것을 자세하게 이 박근혜 광장 이 영상을 쭉 보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해오신 그 발자취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거짓 뉴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고 왜곡되게 봤던 거 박근혜 광장에서 내보내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 영상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성경 말씀에는 그게 있습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렇게 깨끗하게 드러나지만 문재인과 그 집단들은 저지른 거는 계속 드러나는 건 죄밖에 안 드러나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서 지금 법정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진행형이에요. 옛날 과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은 범죄자고 체포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은 공산주의 사상이 가득이기 때문에 저 북한을 위하고 우리 국민들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지켜줄 생각이나 이런 게 지난번에 왜 그 공무원 해상 그죠? 당해가지고 그 해상에서 그 불태워 죽여버리는 거, 그리고 또 북한 주민이 살겠다고 내려왔는 사람을 눈을 가리고 입을 가려가지고 강제 북송시키는 거 봤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 체포,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 이것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열쇠입니다. 열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탄핵, 하야, 퇴진 이런 거 외치는 자, 그리고 또 석방, 또 집행정지, 형 집행정지. 대통령님이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형을 정지하게요? 대통령님은 그냥 강제로 구금되어 계신 상태입니다. 바로 복귀되셔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만 체포하고 바로 복귀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 사용하는 자들은 이미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따르면 안 돼요. 네. 제가 아까 처음 이제 뵀을 때는 이제 인상 좋으신 어머니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 뵈니까 정말 가슴 속에 큰 게 이제 있으시네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또 같이 하고 있다는 게 또 느껴지고 또 그렇게 그렇네요.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깨어났어요.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체포, 박근혜 대통령 복귀, 그리고 또 외쳐주시고요. 문재인 체포 위한 미국 백악관 청원 서명에 모두 동참해주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105만 명 올라간 건 많은 숫자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에 비하면 아직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국가가 바로 되기를 원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복귀하기 원하신다면 이 일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생각이 바로 박힌 국민이라면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참여해서 100만이 아니라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해주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압박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믿고 우리 힘냅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하시고 정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들은 범죄자고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긴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멀리서 오셔서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발근의 광장 구독자 자유 발언 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